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25년 9월 트럼프의 지시로 주한미군 28,500명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72시간 내 완전 철수. 미국은 그걸로 한국을 굴복시킬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의 단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밀러 전 미국 합참의장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군 최고 위직에 있었고 4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북작전, 나토 전략 수립까지 미국의 군사 역사를 함께 써왔습니다. 전역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2025년 9월 15일 저는 다시 제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처음이라는 800명의 현역 및 예비역 장성 긴급 소집 명령. 그 모든 시작은 한국이 준비됐다는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보스턴 자택의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전 현역 공군 참모총장이자 절친한 동료 찰스였습니다. 마크, 국가 비상사태야. 전 장성 소집령이 떨어졌어. 트럼프가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입는 제복의 훈장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새벽 4시 보스턴 로건 공항 활주로. 대기 중인 특별기에 오르자 이미 수많은 장성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전 태평양 사령관, 중부 사령관, 전 한미연합 사령관까지. 한 가지 공통점은 전부 한국과 연관된 인물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은 극비 브리핑 파일. 그 제목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전명 이글 디처 이걸 디치. 내용 주한미군 28,500명, 72시간 내 전면 철수 시나리오.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합참의장 시절 가장 강력히 반대한 작전이었습니다. 2021년 아프간 철수 때의 악몽, 카불 공항의 혼란, 13명의 해병 사망.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게다가 지금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공 위험까지 겹친 최악의 시기입니다. 콘티코 해병대 기지에 도착하자 이미 각 군 총장, 나토 연락장교, 주방위군 사령관까지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그 두뇌가 총집결한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는 딱 하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주한미군 사령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폴, 괜찮나? 솔직히 아니야. 어제 한국 국방부와 통화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지? 72시간이면 충분하냐고. 만약 철수한다면. 오전 6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가 입장했죠. 트럼프는 단상 위에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72분간 이어진 연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간다. 한국은 우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13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내고 28,500명을 얻었다. 이건 모욕이다. 이제 100억 달러 아니면 철수다. 72시간 내 전원 철수하겠다. 그 순간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72시간 철수는 사실상 동맹 파기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중국은 박수칠 거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박중장.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자 육사 출신 미 육군대학원 졸업의 엘리트. 저도 합참의장 시절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조용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트럼프가 짜증스럽게 손짓했습니다. 누구야? 박중장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그가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정지했습니다.
800명의 장성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무덤 같은 침묵.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요? 북한의 핵 700발을 막겠다고. 중국 해군 350척을 혼자 감당하겠다고. 러시아 극동군 15만을 상대하겠다고. 박 중장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서울 국군의 날 기념식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한국군 독자 작전 체계 가동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사가 아니라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미군 철수 대비, 독자 방위 체계 구축.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 하지만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단순한 외교 수사나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헤그세스 장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전자권 환수? 연합사 해체? 자주 방위 체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하지만 박 중장은 담담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듯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수치가 가득한 표가 떴습니다. 2025 대한민국 국방 역량 보고서. 미국 정보기관조차 몰랐던 데이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66조 3천억 원, 세계 5위 방산 수출국, 전차 600대, 자주포 3,000문, 잠수함 22척, 스텔스기 KF-21 150대 양산 중, 핵추진 잠수함 착공 완료, 그리고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즉시 환수 준비 완료라고 문서에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야. 박 중장, 지금 이 발표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네, 한국 대통령의 서명 문서입니다. 그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주한미군 철수 대비 경제 효과 분석.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택기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전환, 연간 500억 달러 생산 효과. 오산 공군기지 제2수도권 국제공항 전환. 용산기지 공원화 완료, 역사문화단지 조성.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대체 가능. 헤그세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실험일 뿐이다. 현실은 전혀 달라.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한국은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35 이지스함 현무 미사일.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가 알던 10년 전 한국이 아닙니다.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전술 핵급 정밀 타격 시스템을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 9톤. 북한 지하 300M 지휘부를 재래식 무기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미국과 맞서겠다는 거냐? 박 중장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국민을 지킬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반응. 뉴욕 다우존스 마이너스 3.2%, 나스닥 마이너스 3.8%, 도쿄 니케이 마이너스 4.7%. 반면 한국은 코스피 3.1%, 코스닥 4.5%. 시장이 판단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회의는 정해됐고 복도에서는 각국 장성들과 외교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 그럴 카드가 없어 보여. 한국은 이미 다 준비했어. 유럽 사령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진심으로 한국이 우리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할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답하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현역 50만, 예비군 310만. 북한군. 현역 120만, 예비군 760만. 하지만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비 546억 달러.
북한 전체 GDP 320억 달러. 한국 1인당 GDP 달러 3만 3천. 북한 달러 1,300. 경제력 25배, 국방비 17배, 기술 격차는 더 심각. 북한은 아직도 미그-21을 운용하고 한국은 F-35와 KF-21을 병행 배치합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엔 작전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을 굴복시켜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지만 국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교 채널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선택할 차례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군사적 압박 시나리오도 불가능했습니다. 해군 작전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비를 끝냈습니다. 현무-5 미사일 500기, 24시간 대기. 사거리 1만 km. 하와이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경제 제재?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 4,500억 달러 세계 9위. 중국, 러시아와 통화 스와프 체결. 달러 없이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일본 주일미군 주둔비 재검토.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논의. 필리핀 미군 기지 사용료 2배 인상. 태국 코브라 골드 훈련 중단 검토.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300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300대, K9 자주포 2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궁이 방공 시스템, 소형 모듈 원자로 10기, 원자력 기술 이전 포함, 그리고 CIA 부국장이 폭탄 같은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출력 300kW, 발사 비용 $2. 아이언돔보다 5만 배 싸고 정확도는 유사합니다. 마지막 타격은 이것이었습니다. 코리어 디펜스 이니셔티브. 한국이 발표한 아시아판 나토. 인도네시아 KF-21 공동 생산. 필리핀 구축함 수출. 말레이시아 방공 시스템. 베트남 K9 자주포. 태국 K2 기술 이전. 모든 나라가 미국 무기를 한국산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일본 방위성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쿠로다 장군, 일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평화헌법에 묶여있고 F-35는 완제품으로만 사야 하며 한국은 KF-21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주 국방을 선언한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울 새벽 2시. 철제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조명이 켜지자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크 밀러 전 미국 합참의장이자 40년 군 경력의 장군입니다. 40년 동안 제복을 입고 전장을 누빈 제가 느꼈던 위협 가운데 오늘처럼 삶과 죽음, 동맹과 적이 한순간에 뒤섞인 현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은 냉엄한 전략 결단의 무대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안 모든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엔 박중장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 단상 위에서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죠. 트럼프의 표정은 붉게 물들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72시간 안에 한국을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철수를 감행하든지. 그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국 측 발표가 또 한 번 충격을 던졌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문서 제목 한미 신동맹 협정 해지 및 한국 자주국방 선언. 문서의 세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완전 철수 준비 완료. 전시작전 통제권 즉시 한국군으로 환수. 평택 오산 용산 기지 단계적 반환 및 한국산업단지 전환. 한국 주도의 아시아 방위 공동체 설립 및 다국가 무기 공동생산 체계 구축.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레이저 방공망 실전 배치 등 첨단 방위 기술 현실화. 저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동맹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결별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고함쳤죠. 이게 감히 동맹국이 할 짓이냐? 우리는 너희 안보를 지켜왔다. 박 중장은 반론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미국 내 상황도 뒤흔들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언론 속보의 화면이 빠르게 뒤바뀌었고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도쿄 유럽 시장도 연쇄 하락을 기록했지만 코리아 주가는 상승세를 그리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이 가능하다는 시장의 신뢰였습니다. 이 수치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미국이 직면한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 없는 동맹, 자주권을 가진 파트너. 내막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다음과 같은 준비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 개최, 레이저 방공 시스템 출력 300kW, 아이언돔급 성능 확보, 외환 보유고 4,500억 달러, 러시아 중국 통화 스와프 체결 달러 독립 가능, 인도 중동 다국가 방산 공동체 구성, 한국제 무기 수출로 미국 기반 방산망의 균열. 저는 보고서를 들고 멍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정보망이 모두 뚫린 건 아니었지만 한국이 전략적 독립선 언 시스템 구축 완료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동맹군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할 때 그건 외교적 수사였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방산 공동 생산, 훈련 체계가 한국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사우디와의 300억 달러 방산 계약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아시아 방위 네트워크가 한국 주도권 아래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경로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무기 팔아줬다. 우리가 빠지면 누가 너희 지켜? 한국 국방장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동맹은 지켜준다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의실 벽면의 타임라인이 바뀌어 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를 발표하자 일본, 독일, 필리핀, 태국이 속속 미군 주둔 재검토 또는 사용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정말 우리 없이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박 중장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대비했고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800명 장성들이 각자 표정을 돌렸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이 현실이라는 충격 앞에 미국의 지도부가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 재정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였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회의장은 무겁게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박 중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회의실은 순식간에 끝판왕의 순간으로 돌입했습니다. 밀러 장군으로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동맹의 종료 선언이 실전 대응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장성들이 주먹을 움켜쥐고 한국 장군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장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택기지 즉시 한국 인수 준비 완료. 한미연합사 해체 전자권 한국군 즉각 운용 준비 완료.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 KAMD 한국형 미사일 이미 실전 모드. 한국 주도의 다자 방위협력체 출범 선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략적 동맹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파트너십 자주국방 그리고 다극체제의 시대다.
이 장면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가 아닙니다. 동맹과 주권 보호와 자주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가 뒤바뀌는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는 지켜줄게요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로 전환한 순간 미국이 그 위상을 되돌아봐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이름은 바로 자주국방 선언.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저 마크 밀러. 우리는 더 이상 협상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카드가 없는 협상이었고 준비된 상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한국 국방장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고 차가웠지만 예의 바른 태도. 전통적인 동맹이라면 볼 수 없었던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 벽면엔 실시간 여론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찬성 74%, 미국 없이도 국방 가능 81%, 자주국방 지지 87%.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민이 결정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현 수준 동결. 전작권 2030년 전환. 주한미군 2만 명 유지. 한국 국방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호주 인도 해양동맹 체결 준비 완료. 아세안 방산협력체 공식 발족 발표 예정. KF-21 아시아 공동생산 시스템 2026년 가동. 그 문서의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됩니다. 그날 밤 10시 헤그세스 장관은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스피커폰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철수해. 다 철수시켜. 72시간 후 28,500명의 미군이 마지막 수송기에 올라탔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승리가 아닌 전략적 후퇴였다는 걸. 평택기지 앞에는 수천 명의 한국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폭동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 독립이다. 자주국방 만세. 삼성역 코엑스 전광판에는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세계가 선택한 K9 자주포. KF-21 아시아 전투기 시장 석권. 그날 한국은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 자신감과 기술 자립의 총결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저는 군 생활 40년의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잃은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2025년 현재 일본 주일미군 비용 재협상 요청. 독일 주동미군 감축 논의 개시. 필리핀 미군 기지 사용료 10배 인상. 사우디 미국 대신 한국과 전략 협력 체결. 이스라엘 정보부 한국 레이저 방공체계 전 세계 최초 실전 배치 국가로 공식 등록. 인도 한국과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협의 착수. 이건 더 이상 한국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촉발한 세계의 패러다임 전환, 자주 연합, 기술,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방산 외교 모델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저는 회의록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국은 영원하지 않지만 자주 독립의 정신은 영원하다. 대한민국은 그 정신을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IMF의 절망 속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없이도 자국을 지킬 수 있다는 의지를 세계 앞에서 증명한 그날. 그리고 그날 한국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 해방, 1953년 정전, 그리고 2025년 오늘.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K-팝이 세상을 울렸다면 오늘은 K방산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주국방 만세!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역 장군으로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2025년 그날 대한민국은 진짜 독립을 선언했다. 800명의 미군 장성이 침묵했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 앞에 경의를 표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 그 사실을 오늘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자주국방 선언, 미국을 뒤흔든 한국의 초강경 대응. 그리고 그날 세계 질서는 다시 쓰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국력은 단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준비된 시스템 그리고 자주적 사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의존하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진짜 독립은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맹의 안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준비했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스스로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